반갑습니다. 구급공무원 사회 법과정책 문제풀이 강좌 16강 오늘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법학토론과 개인생활의 법에서 이제 끝부분까지 가고 있는데, 오늘 해야 될 부분은요, 가족관계 법에 대한 단어를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족관계 법에서는요, 크게 이제 부부간의 법률관계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외에는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게 되면요, 문제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좀 약간 수능에 가깝죠. 근데 하지만 이 부분도 배워두면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1번. 다음은 혼인 성립 요건에 따라 혼내 유형을 도식한 것이다. 이거 혼내 유형이 나왔어요. 자, 포인트요. 혼인에도 종류가 있다. 자, 가, 나와 관련 있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우선 가하고 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었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보게 되면 가는 뭐예요? 가는 형식적인 요건도 있고요, 실질적 요건도 있죠. 그죠? 포인트 딱 단선 딱 두 가지예요. 자, 가는요, 형식적인 요건도 있고 실질적인 요건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법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현실과 모두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면에 나는요, 나는 실질적 요건만 눈에 띄죠. 그죠? 자,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요, 가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법률혼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요, 혼인은 된 것 같긴 한데,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법률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실혼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법률혼과 사실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거기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여기는 이도저도 아닌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 불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보세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이면은 항상 설명드렸지만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를 요점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보게 되면요, 4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일단 1번부터 보세요. 1번. 가는요, 법률로는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성년 의제 효과가 있다. 자,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그 법이요, 만 18세하고 만 19세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고3인데 이제 원치 않은 뭐 상황 때문에 또는 이제 괜히 원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요, 미성년자이지만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년으로서 효과가 있어요. 성년들이 쳐주는 겁니다. 비록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이제 해당할지라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좀 있어요. 요 부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법률적 혼인이에요. 즉, 혼인의 의미한 바가 뭐냐면 성년으로서 역할을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나이가 되든 안 되든 간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가는요, 법률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에도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없어졌지만은 과거 간통죄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3번. 나는 상속 호적 변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 법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사실적 그냥 혼인이에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 법적으로는 신고가 안 된 케이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속과 호적 변동은요, 전부 법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4번 보세요. 나는 사실로는 당사자의 협의가 없으면은 재판을 통하여 혼인이 해소된다. 아니죠. 재판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시비비 가려야 돼요. 하지만 사실은요, 법적인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사실 재판이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5번은요, 이제 5번 어차피 맞는 얘기지만요, 나는요,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동일하게 부부가 되면요, 부양이라든지 동거라든지 협조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 맞죠? 자, 이거는요, 5번 내용을 좀 잘 보세요.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는요, 이건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에요. 자, 3번. 다음은 어느 부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겁니다. 자, 여보, 우리 이제 혼인신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현재까지는 혼인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실 혼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결혼은 뭐 했지만은 혼인신고를 안 한 케이스니까요. 자, 애도 있고 하니 그래야지 다음 주에 하자고. 뭐가 된 거예요? 사실혼에서 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법률혼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발전시키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럼 현재까지는요, 사실혼 얘기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는 겁니다. 그럼 볼 때 사실혼에서 법률혼 바뀌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요. 친족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즉 법적인 가족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이죠. 예, 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자, 두 번째.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혼이 됐든 사실혼이 됐든 결국은요. 같이 살잖아요. 뭐 일반 단순 동거도 아니고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이제 가족이 되기로 한 건데 그걸 법적으로 했냐 아니냐 그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통적으로요. 동거와 협조와 부양의 의무가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실혼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렇죠? 책임은 있어요. 미안해요. 책임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인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뭐 바람을 핀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이 경우는요. 법적으로 고발할 수는 없어요. 예,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실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맞춰보시면 되잖아요. 옳은 내용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죠. 자, 기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친족관계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디귿도 간통죄를 고소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덤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95년이에요.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우려가 많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현재까지 법학자들하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현재까지는요. 자, 그 다음 4번 보세요. 다음 두 법적 서류에 대해서요.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자, 왼쪽 거 오른쪽 둘 다 같이 보셔야겠네요. 자, 왼쪽 신청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인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혼 내용이네요. 이와 같이 이혼 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보세요. 자, 청구 취지. 사건 본인 부재자 땡땡땡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합니다. 라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내용이죠. 그럼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에요? 문제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협의 이혼 의사에 대한 확인 신청서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합의 이혼 하겠다 이거예요. 합의 이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 신청서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는요. 실종 선고라는 거예요. 실종 선고 뭐 남편이 됐든 와이프가 됐든 간에 실종 선고에 대해서 청구서를 낸다는 게 뭘 의미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이혼이죠. 이혼. 이 문제는요. 이혼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이혼과 관련된 내용들, 이혼이 가능한 내용들, 다시 말하면요. 혼인이 해소되는, 혼인이 끝나는 경우를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혼할 경우죠. 두 번째요, 배우자 사망할 경우예요. 세 번째는요, 실종 선고가 들어갔을 때, 방금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 자, 요 내용이 1번. 요게 3번 내용이죠. 자, 그리고 혼인을 취소하거나 또는 무효화시킬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공통적 내용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자, 3번이고요. 니은과 디귿 문제에서는요. 우선은 디귿 보세요. 디귿.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과 상속 문제는 별개죠. 이혼과 상속 문제는요. 그렇죠. 별개 문제입니다. 패스하시고요. 니은.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효력 발생한다.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건요. 예망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합의 이혼 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오케이 땅땅땅 해줘야 됩니다. 판결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여기는요.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효력에 대해서는요. 법원에서 그렇게 하자 땅땅땅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5번. 재판상 이혼에 대한 사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혼 사유가 아까 나왔죠. 자, 아이고야. 자, 이혼 사유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글씨 좀 작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배우자 부정한 행위할 때요. 남편 또는 와이프 된 사람이 쉽게 말하면 도의를 저버린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고부 갈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고부 갈등을 떠나서요. 갈등을 그냥 트러블이에요. 하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요. 갈등을 넘어선 거죠. 그렇죠. 예, 갈등 수준이 아니죠. 예. 자, 또는 반대로 직계 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입니다. 와이프에게서 또는 이제 남편에게서 됐죠. 자, 3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자, 보통 우리가요. 사람이 없어졌을 때 실종 선고를 할 때는 보통 5년이라는 기간을 든다고 그랬죠. 그죠? 5년이요. 하지만은 이제 배우자와 관련된 이혼 관련돼서는 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정도요. 자, 이혼 사유에서는요. 자,
아까 제가 앞에 문제에서는 5년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선고 얘기 때문에 5년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혼만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 점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발생 시. 이거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경우인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요? 4번이죠. 디귿은 왜 안 되나요? 배우자가 시부모 갈등을 일으킬 때 갈등을 일으키는 건요 결국 트러블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요. 하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요 트러블을 넘어선 그 갈등 자체를 넘어선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귿 내용이 아니라 리을 내용을 보셔야겠죠. 됐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에요. 자, 다음은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에서 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이죠. 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갑은요 결혼 중개업소를 통하여 을을 만나서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 없이 곧 혼인신고를 하였다. 네, 이거는 뭐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예, 신고를 한 거죠. 법률론이죠. 자, 갑은요 자, 직장 동료 을과 서로 좋아서 함께 살기로 합의하고 공동생활을 들어갔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법률이니까 여기는 사실혼이겠네. 아니에요. 사실혼 아니에요. 왜냐? 두 번째, 서로 좋아서 함께 살기로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랑을 해가지고 뭐 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법적 신고를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랑이라는 전제 하에서는요. 그들한테는요. 공동생활을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공동생활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동거죠. 동거. 그렇죠? 동거. 단순 동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다 보세요. 갑은요 연상의 을과 교제하던 중. 네, 연상이 왜요?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계속 할 거다 얘기하고 공동생활 들어갑니다. 자, 나하고 다의 가장 차이는 뭐예요? 혼인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혼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요 혼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무슨 혼이에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혼입니다. 그래서 동거와 사실혼, 법률혼의 차이점을 우리가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번. 자, 우선은 답 체크하고 좀 들어갈까요?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답 보세요. 4번. 다의 경우 갑과 을은 그 상호간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뭐 일단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틀린 것부터 보세요. 틀린 것부터. 자, 1번 보세요. 나의 경우 갑과 을은 법률상 정조 의무를 진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정조 의무라는 게 우리가 좀 직역하면서 순결 의무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나 같은 경우는 동거이기 때문에 서로가 뭐 사랑을 했네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제 정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연인 관계라는 게 결국 깨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의 경우 갑과 을에게는요 친족 관계 상속권이 인정된다. 친족 관계와 상속권은요 법률론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건 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3번. 다의 경우 법률론과 사실혼의 경우 타인의 부정행위가 있으면은 형법상 간통죄가 인정된다. 이제는 둘 다 인정되지 않겠지만요. 그렇죠? 이제는 둘 다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상에서는요. 아이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볼까요? 예. 이 또한 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죄라든지 법적인 문제는요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4번 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의 경우 동거와 사실혼의 경우 갑과 을은 상호간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 어차피 법률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 협의가 맞으면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혼인이기 때문에 법률론과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양이라든지 뭐 동거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협조의 의무 같은 거예요. 반면에 이제 단순 동거는요, 뭐 그냥 같이 사는 건데 어떤 뭐 협조라든지 이런 의무까지는 없어요. 그냥 자기들 좋으면 하는 거 아니면 마는 거잖아요. 자, 5번. 다의 경우 그 상호간의 관계가 해소된 데에 대해 끝난 것에 대해서 책임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인과 관련된 거래요. 사실혼이에요. 하지만 동거에서는 거기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책임질 사항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네.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요. 자, 불법 행위론에 대한 문제를 들어갈게요. 좀 쉬울게요.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있는 대로 고른다 해가지고 막 찍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다는 얘기는요, 그냥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읽어드릴게요. 갑은 밤에 공원 산책하다가 술에 만취한 을과 시비가 붙어 을이 휘두른 흉기에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하였다. 3개월이네요. 자, 이에 갑은요, 을을 고소하고 이와 별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자, 일단 이건 개인적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도 아까 앞강에서 좀 비슷한 얘기 했는데, 제가 퇴근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 직업이 이제 뭐 가르치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퇴근을 늦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11시, 12시 막 집에 가고 있는데, 제가 취객을 실제로 만나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취객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이 됐으니까 저한테 이제 뭐 이것저것 요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그 상황이니까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피해야 되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막아버리다 보니까 저도 밀치는 과정에서 이제 싸움이 진짜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거를 하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별다른 건 없었고요. 뭐 상처 약간 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빔 프로젝트를 이제 가방에 두고 다녔는데 그게 약간 좀 손상 입은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서에서 그냥 뭐 술 깨고 보니까 그 취객분이 20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보다 제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래도 좀 좋게 좀 훈계성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냥 이제 끝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저는 그래도 좀 양반이었네요. 여기는 보니까 전치 12주 정도면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갑은 을을 고소를 해요. 그래서 이와 별대로 어떻게 해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그럼 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요,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주는 건 있겠지만요, 국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즉 어떤 내용이냐, 개인적인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폭행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 시시비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겠죠. 그죠? 개인과 권리, 개인 간에. 그렇죠? 즉 뭐예요? 사건의, 그렇죠. 예. 사건하고 공권에 대한 문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예. 갑자기 확 적으려는 것도 삐끼네요, 이게.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우선은요, 자, 갑의 고소권은요, 개인적 공권이다. 맞아요. 개인과 개인과의 트러블인데 왜 공권이에요? 할 수 있겠지만요, 고소권은요, 법에 쉽게 말하면 국가의 어떤 공적인 권리 도움을 얻어서 개인적인 피해 보상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개인적 공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요, 개인적 공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거는요, 개인적 권리는 맞는데 사건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답은 기억과 디귿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밑줄 친 내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게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자, 갑. 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요, 불법행위 했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 체크할 건 뭐냐면요, 일반 불법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이를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예요?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요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우선요, 불법행위 요건은요, 크게 정해졌습니다. 가해 여부. 나에게, 상대에게 가해 행위를 해서 피해를 줬느냐, 여부. 두 번째, 위법성. 법을 위반했느냐.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냐, 여부. 그 다음에 손해 발생인지 여부. 그리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 능력은 있느냐. 요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여기 해당된 내용이, 자, 우선 4번이에요. 우선, 디귿만 보세요. 기억, 니은, 리을이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 나오죠, 여기요. 자, 그 다음에 위법성 나오죠요. 그 다음 리을 보게 되면요, 인과관계까지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디귿 보세요. 가해자에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가해를 했겠죠,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해자가 책임 능력이 있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라 말이 틀렸고요. 책임 능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요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걸 볼 때요, 이 책임 능력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푸는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임 능력이 있는 자는 이제 뭐 손해배상을 하든 불법 행위에 되든 어떻게든 뭐가 나오는데, 책임 능력 없는 이제 책임 무능력자의 경우는요, 이 경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게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씁쓸하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럼 4번 문제네요. 자, 다음 원칙이 적용되는 법률 행위과 거리가 먼 겁니다. 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면, 공증, 신고 등 일정 방식에 의해서만 법률 행위가 성립하거나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분쟁 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함이며 거래의 안정성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 다시 보세요. 우선 거리가 먼 문제고요. 법률 행위를 할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일정한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쉽게 보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기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에요. 자, 됐죠? 자, 목적은 간단해요. 왜 이런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분명 사람들 생활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겠죠. 갈등이 터지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거 찾아볼게요. 자, 있는 거, 자, 유언행위. 유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유언을요, 죽기 전에, 자, 이제 유언 남기고 죽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언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구두와 관련돼가지고 당사자 입회하지 못할 때는요, 이제 뭐 서면이라든지 공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서화시키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전혀 없겠죠. 자, 두 번째, 친자의 병이요. 자, 친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어떤 기준을 의미한 건데, 입양이란 거는 본인 낳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원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이제 아이를 입양할 때는요, 이것을 말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법적인, 법률적으로 자기 자식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 하에서 입양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문제가 없고요. 자, 3번 법률혼제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인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사실혼이면은 그냥 서로가 말 맞춰가지고 살고 혼인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만은, 법률혼 같은 경우는요, 법률적 과정이 다 들어가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혼인신고 같은 것들이 여기 대표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법인 설립행위. 자, 이건 보통 이제 기업과 관련된 얘기인데, 법인을 만든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이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의 업체로서 이제 경영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설립 행위 마찬가지로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절차가 명확합니다. 자, 5번 하나 남았네요. 채권 채무 관계. 뭐 당연해 보이죠, 그죠? 하지만 채권 채무 관계가 돈을 빌려주고 빚을 지는 이런 관계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서면 공증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개인이 기업한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기 뭐야, 대부업체에 돈을 빌릴 경우에는 당연히 쓰겠죠. 그런 걸요. 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할 때는요, 그냥 말로도 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는요, 법률 생활과 서면 공증 신고에 100% 부합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드리면요, 서면 공증 신고가 필요하지만요, 그게 없이도요, 청약, 약속과 승낙을 통해서도 채무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외에도 방금 얘기했던 내용 외에도요, 어떤 불법 행위라든지 또는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도요,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서면 공증 신고와 같은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일정 기준 외에도 그 범위를 넘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내용 굉장하네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옳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갑은 술에 취해 차선을 넘나들면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급기야 중앙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해
을이 운전하던 A회사의 택시와 1차 충돌로 쓰러졌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자, 방금 얘기했지만요. 갑은요, 일단은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를 끌고 왔고요. 중앙 침범했고요. 그렇죠? 됐죠? 자, 을은요? 자, A회사에 택시를 끌고 왔대. 예, 그쵸. 택시와 1차 충돌했다. 자, 이 문제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둘 다 뭐 쌍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갑의 과실이 거의 굉장히 크겠죠. 그쵸? 자, 근데 보세요. 이후 병이 운전하는, 병이 있네요. 게다가 만 18세라고 또 라인 그어드렸습니다. 자, 병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갑을 2차로 충돌하고, 아이쿠야. 자, 또다시 정이 몰던 승용차가 3차로 충돌했다. 아휴. 이 무슨.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병 같은 경우 두 가지죠. 하나는 만 18세. 속지 마세요. 만 18세가 뭐 그렇게 그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자, 그 오토바이네요, 얘도. 그 다음에 정 볼까요? 정. 자, 정 같은 경우도 3차로 충돌이네요. 자, 승용차고요. 3차로 충돌했다. 자,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 갑의 사망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갑은요 죽었어요. 자, 을, 병정 모두 법정 속도를 준수하였다. 그럼 기본적으로 을, 병정은요 어떤 살인 의도라 이런 게 없었다는 거 우리가 일단 증명되겠죠, 그죠? 과실 책임은 이제 나오겠지만요. 자,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는요, 문제 푸실 때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먼저 뭘부터 봐야 되느냐? 일단은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요, 결국 과실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을은 쳤고요, 병도 2차 충돌했고요, 정은 3차 충돌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모두 과실은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요, 법정 속도를 준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요, 이게 위법한지 또는요 책임의 정도가 어떤지 이거는 몰라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세요. 자, 보기 1번. 자, 을, 병정은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 책임도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과실이 없는 건 둘째 치고요, 배상 책임의 여부에 대해서는요, 우선은 불법행위의 여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좀 알아야 되고요. 자, 2번. 병은 무능력자이므로 병의 부모가 감독자로 책임을 진다. 아니에요. 만 18세잖아요. 만 18세는 진짜 고3 이후잖아요. 뭐 빨라야 고3 이후고 늦어도 저기 뭐 대학생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책임능력자예요. 책임능력자.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문제가 넘어가야 되고요. 3번. A회사는 을 행위에 대해서 공작물의 소유자로 책임을 진다. 공작물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흔히 시설물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소유자는 회사가 되는 거고, 을은 뭐예요? 점유자 되겠죠, 그쵸? 그 회사 소속이니까. 자, 책임진다. 자, 우선은요, 소유자로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선 제일 먼저 그 사유자로서 사유자에서 사용자 입장에서요. 무슨 얘기냐? 공작물의 소유자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이라는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택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책임 아니고요, 사용자. 왜냐하면 A 회사에서 을을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 회사는 사용자가 되거든요.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불법행위 중에서요, 일반 불법행위가 아니라 특수 불법행위로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그렇죠, 제대로 했죠. 그의 유족은 누구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게 원리 원칙대로는, 이게 원리 원칙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하면 그럴 법하긴 한데요,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내용이 길어요. 갑의 불법행위는 일단 과실이에요. 확실한 과실이란 말이에요. 갑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산정은 가능해요. 일단은 뭐 사고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과실상계라고 이제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과실상계라 해가지고요, 그 어떤 가능성보다는요, 이거 보면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뭐 이거보다는요,
이게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일단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뭐예요,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긴 한데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제일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에요. 5번. 자, 보게 되면은 을, 병, 정 중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다면요, 을, 병, 정 모두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은요 사망에 이르는 가해자 확정이 안 되잖아요. 을, 병, 정이 모두 기준을 했고, 근데 2차, 3차 연결되어 있죠. 그죠?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 병, 정은 일단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지게 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증명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뭐 다른 사례를 예를 들면요, 제가 최근에 제가 운전하다가 그 시청에서 나오다가 이게 나차에 어떤 주차비 내고요 살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자전거가 확 튀어들어가서 이제 충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다행히 뭐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제가 이제 주차장에 나왔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대로 교통법규를 지켜갔는데 자전거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는 억울해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이 내용과 똑같아요. 저도 여기에 되면요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뭐 우리말로 이제 보험 처리하고, 저도 경찰서 가서 이제 진술도 써보고 뭐 그랬거든요. 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법적 판단이 결과적으로는요 한쪽으로 100% 몰아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쌍방이라는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쌍방이라는 기준에서 과실을 얼마나 누가 더 그걸 하느냐,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가 나와서 책임을 면하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불법행위라면은 그 불법행위가 과거에는 일반 불법행위로서 과실 책임을 묻는 게 문제면은, 요즘은 그런 불법 외에도 특수불법을 해가지고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금 복습을 한번 더 하셔서 조금 본인의 어떤 실력으로 좀 체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봐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6번. 아까 제 사례랑 좀 비슷한 사례가 나왔네요. 자, 다음 사례를 가에서 다의 경우에 비추어 법적으로 옳게 판단한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의 자녀 을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있는 병을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네, 여기는 애가 그랬네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논점, 여기 논점은요 이거예요. 애가 했다는 점, 아이가 했다는 점이랑요, 두 번째 논점은요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경찰서에서 그때 저도 그런 일 비슷한 일 겪었으니까 경찰서에서 경찰과 함께 들은 얘기인데요, 자전거를 타고요 횡단보도를요 자전거 타고 건너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전거 차로 인정이 된대요, 이럴 때는요. 그래서 자전거가 횡단보도 건널 때는요 내려서 끌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하고 보통 일반인하고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요 보통 이제 일반인이 약자로 들어가고 자전거가 강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전거가 조금 이제 페널티를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자전거는 이제 차로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이제 같은 차지만은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충돌했을 때는요 아무리 같은 차라도 차가 불리해요.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가 지금 이제 좀 지나간 얘기를 좀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때 저 굉장히 놀랬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주로 강조했던 게 사람보다 이제 자전거 조심하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또 지금 이 인강등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대가 과거와 다르게 자출족이라 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라이더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요 여기 이런 판례라든지 사례를 제시하기엔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해준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을의 법적지 보세요. 을, 자녀 을입니다. 가, 나, 다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씩 보죠. 자, 첫 번째, 만 20세 미만입니까? 예, 아니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만 20세 미만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는 미성년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요 차이죠. 됐죠? 자, 그럼 어른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자에 들어가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진짜 레알 미성년자죠. 그죠? 그리고 행위 무능력자예요. 진짜. 됐죠? 됐죠. 여기서. 반면에 미성년인데 능력이 있습니까? 예 하게 되면 그냥 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미성년인데 이제
능력자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럼 봤을 때, 자,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우선 다 보세요. 자, 아이고야. 첫 번째, 1번. 가의 경우에요. 이 가입니다. 책임능력자의 경우에. 갑은 을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진다. 부모님은요, 자녀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진다. 못 져요. 예. 만 20세가 넘어가면 그냥 성년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개인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도 사고 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아무리 이제 차가 내 차가 아니더라도 부모님 차를 할지라도, 예, 실제 제 차지만요. 그러더라도 일단은 20세 넘어가면 무조건 성년 취급받습니다. 자, 2번. 나의 경우에는요, 갑과 을은 병의 손해에 대해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 나의 경우는 뭐예요? 미성년자죠. 그죠? 그리고 행위 무능력자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든 아이. 그러니까 을의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때는 누가요? 책임 무능력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알아서 이제 변상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뉴스에서 그 초등학교 9살인가 10살인가 TV 보다 말았는데 그 아이가요.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조금 그냥 불가조 장난하다가 그 교실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예, 부모님이 엄청 사과했겠죠, 일단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의 경우에는요, 갑은 병의 손해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자, 보세요. 갑의 과실을 보게 되면요, 부모님의 과실은요,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20세 미만이니까 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성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미성년에 대한 부모님의 과실은요, 크게 우리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 뭐냐? 첫 번째는요, 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감독 부실 문제예요. 감독 부실 문제. 두 번째는요, 피해자 병이 손해를 입은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얼마나 개입이 되느냐, 연결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실이 인정돼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안 보이도 위에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부모잖아요. 부모가 해야 될 과실 문제는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자녀의 관리 부실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사건의 인과 관계 문제예요. 요 인과관계가 경중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갑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정답은요? 자,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4번, 자, 보세요. 다의 경우, 예, 모두 병이 갑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요, 을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예, 아까 했잖아요. 사건 인과관계를 통해서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자, 이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과실의 입증. 됐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8번 들어갈게요. 8번. 좀 지울게요. 자,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질문과 이에 대한 댓글입니다. 을의 옳은 내용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방충망이 떨어져 제 자동차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방충망이 떨어진 집을 가니 A가 B 소유의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제 자동차 수리비는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하는지요?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봤을 때 먼저 피해자는 나왔고요. A하고 B가 좀 알아야겠죠, 그죠?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차인이고요. 그렇죠? B 같은 경우가 집주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B의 집을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주인은요, 소유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점유를 한 쪽이요, 1차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반면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요, 소유한 쪽에 대해서 2차 책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무슨 말인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매매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분도 계시고 반전세도 계시고 월세도 계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굉장히 비일비재할 수 있는 일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와 더불어서 방충망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추가로 아셔야 될 거는 방충망이 떨어져서 차가 손해된 거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가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도 같이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갑. A와 B에게 공동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1차는 점유자고 2차가 소유자니까요. 우선은 공동 불법 행위가 아니고요. 우선 점유자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시고요. 두 번째는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자, 2번. 을 A와 다르게 B에게는 특수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요. 이따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예 새로 그냥. 기본적으로 특수 불법이 아니고요. 둘 다예요. B만 그런 게 아니라 A, B 둘 다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왜? 점유자하고 소유자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 특수 불법 행위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 불법 행위에 다르게 특수 불법 행위는요. 과실에 대한 정도를 계산하기 위한 문제가 있거든요. 됐죠? 자, 세 번째 병. B에게 먼저 책임을 물은 뒤 B에게 책임 없을 때 A에게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A 우선이죠. 점유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A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B한테 물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정. A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하였을 때는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A하고 B 같은 경우는요. A가 지금 우선이잖아요. 처음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A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은 대신에 A가 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다시 말해서 방충망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A가 주의를 기울였음에 불구하고 방충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떨어졌다면은 이 부분은요, 이 부분에서 A가 입증했다면요, B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 관리 부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땐 B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간혹 예를 들어 되게 비슷한 예를요. 예를 제가 5층에 살고 있어요. 5층에 살고 있는데 집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다는 아니겠지만 10건 중에 한 8, 9건은 뭐예요? 위층에서 누수한다는 얘기거든요. 누수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위층 올라가서 따지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 집 뭐 장판이 울었어요. 뭐 이렇게 뭐 벽지가 울었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위에서 하는 말이 그러네요. 뭐 확인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세입자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우선은 책임은 세입자한테 있는 거예요. 우선은요. 하지만 상황을 보호하니까 책임자도 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태고 뭐 이사 온 지 뭐 한 달도 안 됐다 칩시다. 책임자가 물 쓴 적이 별로 없다면요. 이거는 건물 구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무 같은 경우는요. 방충망 낙하하고 차량 파손과 인과관계 원인 결과는요. 입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입증 안 하게 되면은 물을 수가 없죠. 네,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됐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우선 우리가 그 불법 행위론은요, 두 가지로 좀 나눌게요. 일반 불법과 특수 불법이 있는데, 일반 불법 우리가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럼 보게 되면은, 일반 불법 행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과 과실 문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서는요, 우리가 위법을 했냐, 안 했냐, 과실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요, 과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수불법 행위는요, 사람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가해 책임은 당연히 져야 돼요. 당연히 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입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입증 여부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인과관계를 반드시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입증 책임 문제 요거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과실에 영향을 주었다면은, 다시 말해서 어떤 피해에 영향을 주었다면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니라는 무과실 책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 책임이에요. 대표적인 게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사과하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무슨 죄예요? 잘못한 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사용자 책임이요. 사용자 책임이란 말은요, 사용자 보통 이제 회사를 의미해요. 기업 또는 사장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고용을 했을 때,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 고용한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는요, 그 사람 뭐라 할 수 없어요. 그 경우는 이제 그 사용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무슨 죄예요? 그렇죠? 하지만 무과실 책임이 들어가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토지의 공작물에 대한 책임.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땅이에요. 땅에 공작물을 해가지고 시설물을 세웠어요. 이 시설물과 관련돼서도 책임을 여기다 해당되는 겁니다. 특수로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물의 보관 및 전문적 책임이요. 그러니까 동물의 보관. 동물도 사실은 이제 앞에 있던 책임 능력자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동물도 사실은 자기 혼자 모든 걸 컨트롤 못하잖아요.
지나가던 개가 도덕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가는 고양이가 나는 길고양이니까 뭐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 같은 경우는요, 이를 보관하거나 또는 그것을 맡은 점유자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특수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자, 민법상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보시게 되면요, 우선은 이런 경우에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내용은요, 자, 일단 보세요. 답은 일단 2번인데 일단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1번,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 당연하죠. 종업원들이 일할 때는요, 그 종업원이 일하는 일터에서의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쵸?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저도 항상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저는 여기 학원에 있을 때까지만, 또는 여기서 일을 할 때, 스튜디오에 일할 때까지만 이거고, 이거 끝나면요, 전 그때부터 자유인이에요. 딴 거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답 2번이고요. 3번 보세요. B가 해외여행 떠나면서 맡겨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 원장 A는요, 그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요, 일단은 애완견 보관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소유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점유자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보관을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 그래서 제대로 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뭐 주의 문제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보관 문제에 개의를 했다면요, 손해배상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산재사고로요, 양손, 아이고야, 절단돼요. 병원 실려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가 발생했으나 누구의 과실이 모를 때는요, 공동 손해배상을 지킨다. 맞죠? 왜 그러냐면요, 주도를 누가 한 거예요? A하고 B가 수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고가 났다면은, 의료사가 났다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과실 여부를 못 따지게 되면요, 공동 책임으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B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자, 술 마시고 길 가던 행인 B가요, A 소유 여관 건물에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뭐예요 이 문제 대체? 아휴, 보호복이 무너져서 사망한 경우에는요, A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왜요? 그럴 리 없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행인 B가요, A 소유에 있는 건물 내부나 또는 외부에서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A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겠죠. 하지만요, 요 내용 뭐냐면요, B가요,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A의 공작물을 붕괴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오히려 손해배상을 걸어도, 주인이 손해배상을 걸어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전혀 책임 사유가 없죠. 주인이요. 예, 주인이 뭘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행인 B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2014년 최근 문제네요. 경찰직 1차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가에서 라에 해당한 사례로 틀린 겁니다. 자,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자, 보세요.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범죄가 되는 구성 요건이 해당하는지 여부니까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행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책임 여부죠. 책임성. 다 위법이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위법성. 그쵸? 그다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다. 자, 없어진 경우 원래 위법인데요, 어떤 내용이요, 또는 책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진 경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각사유라면 조각사유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됐죠? 다시 말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알겠죠? 자, 우선 옳지 않은 거잖아요. 나머지 다 맞는 거예요. 하나만 체크하면 끝납니다. 정답은요, 2번이에요. 보세요. 자, 만 9세의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인가 보네요. 만 9세 10살짜리 애가요, 불을 질러서 학교 건물의 일부를 태웠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부모의 어떤 책임성이 들어가 있지만요, 학생 본인한테는요, 일단 책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즉 뭐예요? 책임성이 조각된 사유입니다. 이게.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 책임을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또 부모님 책임성이지만요, 주체가 뭐예요? 만 9세의 어린 학생이잖아요.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요,
조각사유로 들어갑니다. 나이는 만 14세 미만까지고요. 됐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보게 되면 오늘 배운 내용이 이러한 권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불법행위의 종류를 우리가 배웠는데, 불법행위는 어려워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크게 두 개잖아요. 일반 불법과 특수불법, 그리고 이게 예제를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문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일단은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